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어갈 거는 HTML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적에 관련된 문서 파일이 HTML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W3 스쿨즈 사이트에 있는 이 튜토리얼을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웹 개발하기 위한 화면 쪽 문서 파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를 쭉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몇 가지를 숲 안에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화면처럼 만들고 화면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한쪽은 htdocs 쪽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한쪽은 그냥 브라우저 비어 있는 상태로 띄워놨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를 이제 웹서버로 실행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웹서버에 엔진을 켜야겠죠? 그래서 아파치 64에 가서 24죠? 24에 가서 빈 안에 있는 httpd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 상태의 창이 떠 있다면 웹서버가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켜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local-host라고 검색을 하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결국은 옆에 있는 이 화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이 태그가 정말 여기에 나온 이 대상물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웹브라우저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F12번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 엘리멘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태그가 이렇게 보입니다. HTML, 옆에도 HTML, 그 다음 헤드, 그 다음 body, 그 다음 HTML 닫고. 옆에는 똑같죠? 제가 이게 접어서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헤드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우리 거도 코드를 열어서 보면 동일하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헤드를 접고 바디를 열어볼게요. 바디를 열어보시면 동일하게 코드가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있는 파일은 EI지만 EI를 내가 직접 볼 수 없을 때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태그가, 그러니까 이 엘리멘트가 위에 출력한 대상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확인한다고 하면 이렇게 확인하거나 아니면 에디터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건 뭐냐? 여기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바뀝니다. 엘리멘트에서도 에디터가 돼요. 그렇지만 얘는 휘발성이에요. 새로 고침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엘리멘트 옆에 화살표 2개짜리를 딱 눌러보시면 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조금 늘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F5번. 자, 그렇게 하면 localhost라는 네임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가 304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이 뭐예요? 문서라고 나오죠. 도큐멘트. 네. 그래서 우리가 출력하고 있는 이 문서가 맞다는 뜻이에요. 출력한 대상이 도큐멘트니까 문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출력한 이게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사이즈라든가 뭐 시간도 보이죠? 1초도 안 돼서 나왔다고 나오네요. 1ms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우리는 올에다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타입이 뭐였어요? 도큐멘트였죠? 그러면 독스에 해당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걸로 필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CSS다 그럼 여기 클릭하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파일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죠. 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도큐멘트도 있고 CSS 스타일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프론트 관련된 이미지, 미디어, 그렇죠? 이런 걸로 네트워크로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죠? 필터가 된다는 건 그걸 가져온다는 뜻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웹 브라우저는 뭘 가져올 수 있지? 이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게 실행이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건 콘솔입니다. 콘솔. 이 콘솔은 뭐냐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바가 아닌 자바랑 비슷한 언어인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데 여기 콘솔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1 더하기 1 같은 거 된다는 뜻이겠죠? 계산기처럼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글자를 안녕하세요를 다르게 바꾸고 싶다.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대상이 뭐라고 했죠? 도큐멘트. 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독하면은 도큐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하이라이트 되죠. 이 영역을 대상이 문서다.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점을 누르면 마치 자바에서 사용한 메소드처럼 뭔가 막 나와요. 자, 전 능력 단위 때 여러분들 메소드 이해가 잘 안 되면 아마 이것도 와닿지 않겠지만 이런 기능적인 것도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가져온다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마 get이겠죠? get, 가져온다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글자가 있는 영역이 뭐라고 했어요? elemen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et elements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태그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et elements by tag name이라고 하는 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라고 했으니까 열고 닫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H1 하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엘리멘트에 여기 안녕하세요 글자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H1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렇죠? H1이라고 붙어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쓰는 순간 얘는 누가 되는가? 요 녀석 되는 거야. 하이라이트 되죠? 하이라이트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이 아이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얘죠. 0번째라고 나오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배열처럼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얘를 찾으려면 배열로 찾아도 된다. 인 거예요. 대괄호 몇 번째?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딱 찾으면 그 안에 뭐라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콘솔이라는 영역.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걸 배우면 아마 머리 터집니다. 왜? HTML 배워야 되죠? 뒤에 서블렛 기능, 그러니까 자바 쪽 거 배워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배우게 되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자, 이거는 그 뒤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요거는 이제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꿔볼게요. 점 inner HTML 안에 내용을 바꿔볼게요. 하하로 바꿀게요. 이렇게 쓰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법이 어디에 정리되어 있을까요? W3 스쿨즈 자바스크립트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으면 W3 스쿨즈의 자바스크립트 영역에 하나씩 눌러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지금은 모르셔도 된다. 이 콘솔 영역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코드가 명확하게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콘솔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엘리멘트 부분, 네트워크 부분. 이건 두 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 할 때?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웹을 하기 위해서. 네. 매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가 익숙해졌을 때쯤에 우린 뭐 한다? 콘솔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영역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모르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보자마자 바로 입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거는 나중 일이다. 이래. 네, 어려운 거는 나중으로 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F12번을 누르고 이 안에 있는 내용, 그 결국 뭐예요? 요 브라우저에 출력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F12번을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집니다. F12번을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요거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는데, 하다 보면 이 웹화면에 남아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잘 안 없어져 가지고 왜 얘가 바로바로 안 바뀌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걔를 어떻게 하냐 하면 F12번 눌려져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 시계 방향 화살표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새로 고친 버튼, 얘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새로 고침, 그 다음에 강력 새로 고침, 그 다음에 캐시까지 날려버리는 새로 고침. 자, 그러면 밑에 거를 누르시면 만약에 누적되어 있는 정보 그냥 싹 다 지워줍니다. 어디 거? 이 사이트 거. 그건 뭐예요? 로컬 호스트의 거. 전체의 이제 브라우저에 연결되었던 사이트가 아니고 여기 사이트만 해당되는 비우기예요. 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F12번이 안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클릭해도 안 됩니다. 요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F12번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 고친 버튼에다가 오른쪽 마우스입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한 번씩 해보는 거 어때요? 안 되죠? F12번이 안 눌려질 때는 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브라우저는 그냥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뷰어,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고, 실제는 여러분들 여기 VS 코드 이 영역에서 코드하는 거를 이제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인덱스 HTML인데 얘를 끄고 제가 U 파일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 보면은 U 파일 하나 있죠? U 파일 클릭해서 테스트 HTML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 파일 하나 만든 거예요. 확장명은 HTML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인지가 확인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여기 작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뭔지. 자, 일단은 이 HTML이 옆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넣었을 때
변화를 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뒤에 방금 전에 만든 test.html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저처럼 하얀색 뜨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쵸?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채웠으니까 비어있는 상태로 뜨는 게 맞아요. 이때 사용한 주소가 뭐라고요? localhost 슬러시 한 다음에 8 썼습니다. 네, 요게 이제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만든 화면 호출하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라고. 그쵸? 문서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까지 그냥 안녕하세요까지 썼어요. 자, 그럼 얘를 새로 고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긴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뭐가 문제 있죠? 네, 우리나라 언어의 고질점, 한글 깨짐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요. 아,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 되나? 네, 영어로 한번 해봅니다. 헬로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새로 고침 해보세요. 영어는 정말 잘 나와요. 왜? 이 기수는 영어권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만 이상합니다. 네. 자, 영어로 했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아는 문서, 메모장처럼 쓰면 되잖아. 1, 네. http, 2, html,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대로 나오죠? 그럼 이 영역이 그냥 일반 메모장과 같은 문서 파일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뭐가 없죠? 정렬이 잘 안 돼요. 그죠? 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기서 사용하는 문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얘는 태그라는 개념이 있어요. 태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게 태그 시작, 얘가 태그 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얘가 HTML이라는 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건 HTML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HTML 뒤에 뭔가 더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는 이 HTML이 버전이 1, 2, 3, 4, 5, 6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요거는 5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HTML은 버전이 5입니다. 5. 자, 이렇게만 작성이 되어 있으면 4면 이 뒤에 뭐가 더 붙어요. 네, 그래서 하위 버전은 이 뒤에 뭐 더 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안 썼을 때는 5라고 하는 웹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5 형식으로 만드는 거. HTML 5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헤더입니다. 머리 길이 있어야겠죠. 머리. 네. 그 다음에 바디, 몸뚱어리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게 기본 틀이에요. 이 HTML은. HTML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 안에는 자식이 머리의 역할 부분하고 몸 역할하는 거. 자, 이 몸은 어느 부분이냐면 현재 옆에 보이는 하얀색 이 영역이에요. 자, 헤더는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헤더는 머리 쪽이잖아요. 인간으로 치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글 같은 거 깨지지 말라고 UTF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탭 위에 보면은 현재 localhost test.html이라는 이 글자 바꿔주는 부분. 그렇죠? 이 화면을 도와주기 위한 것들을 모아놓는 곳이 헤더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body는 뭐죠? 뭔가 출력하기 위한 영역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하고 이 영역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body는 뭘 넣는 곳이라고요? 옆에 보이는 하얀색 영역. 자, 헤더는 뭐예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body에 다시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넣고 세로 고침하게 되면 현재는 한글이 깨졌어요. 얘를 안 깨지게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헤드에 얘가 한글을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메타입니다. 메타. 자, 그래서 메타라고 이렇게 딱 쓰면 이 VS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서 느낌 오는 게 하나 있죠? UTF라는 녀석이 있죠? 맞나요? 메타에.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UTF라는 녀석.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UTF-8로 자동으로 코드가 탁 들어와요. 그러면 이 상태로 얘를 저장하고 옆에 화면을 새로 고침합니다. 그럼 한글로 변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요거 들어가야 한글 된다. 이 작성법은 몰라도 돼요. 왜?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그 말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코드가 역할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외우시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왜? 이런데 저희 코드 쪽에 가서 이 GitHub이죠. 여기서 F12번 누르고 엘리멘트에 가서 헤드 영역을 이렇게 열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메타 캐릭터 셋 UTF-8 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제 마우스 커서 딱 있는 위치에 그게 얘입니다. 똑같은 코드예요. 그러면 다른 사이트 가면 다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코드 한 글자 한 글자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한글 안 깨진다. 그러면 암기는 뭐예요? 한글 안 깨지기 위해서는 UTF-8이 필요한데 어디에 무슨 코드 넣어야 된다? 이런 거 넣으면 된다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외우는 거는 그겁니다. 이 코드 한 글자 한 글자 외우는 게 아니고 이 UTF-8을 적용하기 위한 메타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get set UTF-8. 자, 그러면 얘를 지워봅니다.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VS 코드에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써보자. 메타 한 칸 띄우고 get set UTF-8. 그 다음에 뭐예요? 닫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 다시 우리 한글 깨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안 깨지죠. 그렇지 않나요? 아까 그 긴 거보다 이게 더 명확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메타 캐릭터 셋 UTF-8 그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외운다면 아까 그 긴 거보다 얘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어떤 용으로? 한글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자, 여기까지 코드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한글 안 깨지게 하기 위한 방법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위에 이 글자 나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건 뭐예요? 주소죠. 주소 값이 위에 출력이 나왔어요. 이 탭에. 맞나요? 근데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타이틀. 주제.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홈 화면이라고 만약에 쓴다면 바뀌게 된다. 네, 여기 하얀색 영역에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헤드에 들어가는 거고 타이틀은 뭐예요? 주제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탭에 주제를 넣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 부분이 헤드 이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헤드 영역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 만들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잘 만들어 놓으면. 네.
만약에 많이 바뀐다면 어느 영역이에요? 바디 영역입니다. 왜? 실제로 화면으로 출력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화면, 그러니까 이 하얀색 화면에도 타이틀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주제라고 붙이는 게 있겠죠. 네, 그러면 마치 뭐와 비슷해요? 여기 헤드라는 느낌의 연결되겠죠? 헤드에 타이틀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H라고 하는 헤더 태그가 있어요. 얘는 종류가 많이 있어서 이게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H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저처럼 이렇게 뜨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몇 개 있죠? 1에서 6까지 6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제일 큰 건 1입니다. 제일 작은 건 6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다 다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1 엔터 치면 1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이라고 만약에 쓰고 저장을 한다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볼드체의 큰 글자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다 써보면 되죠. 아까 6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 2 태그 열고 닫는 건 똑같아야 됩니다. 3 4 5 6. 자, 저는 6개 다 썼습니다. 새로 고침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점점 작아지죠? 그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H 태그가. 그리고 H 태그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4, 5, 6까지는 대부분 안 갈 것 같아요.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네들 사이즈가 기본 텍스트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4, 5, 6 영역 이쪽은 좀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 이대로는 바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글자 작잖아요. 보면. 그러면 1, 2, 3 정도는 적절하게 크기 때문에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 태그가 제목 같은 영역의 글자 태그라면 그냥 글자 부분도 있겠죠. 그냥 글자. 제목 같은 개념이 아닌. 그게 P입니다. 자, P 태그에 글 내용이라고 쓰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얘는 볼드체는 아니지만 H4보다는 크거나 비슷한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아래 4, 5, 6 부분이 잘 안 쓸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기본 글자 크기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태그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얘는 뭐죠? 어떤 글자를 쓰기 위한 태그였죠? 자, 그러면 이 바디에는 글자만 채우느냐? 아니겠죠? 공간 채우는 게 기본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테트리스 같이 공간을 잘 짜 맞춰야 그 공간이 정확하게 딱 나오겠죠? 네. 요거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내용물이에요. 이 태그는. 자, 그러면 여기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div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공간을, 여기는 공간이에요. 공간. 자, 공간. 자, 새로 고치면서 보겠습니다. 자, 글자 나온 거는 P 태그와 비슷한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F12번을 눌러요. 그 다음에 나온 이 영역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두 개가 다릅니다. P 태그와 div는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P 태그는 위아래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div는 그냥 공간이죠. 글자 높이만큼 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간을 엔터를 쳐가지고 넓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div를 이렇게 엔터 쳐서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고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p 태그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 칸 내리고 얘를 공간을 줬어요. 이렇게. 자, 저장하고 세로 고침합니다. 어때요? 비슷해 보이나요? 두 개 다 큰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태그 안에서 엔터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div는 공간이라고 했고 p 태그는 뭐예요? 글자 쓰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p 태그에도 글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글 내용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번 세로 고침을 하고 볼게요. 현재 옆에서는 어때요? 저 띄어쓰기랑 전혀 상관없이 옆으로 붙었다 이거예요. p 태그가.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예요? 얘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태그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br이라는 태그를 써봅니다. 첫 번째 글 내용한테만 썼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글부터가 내려갔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자, 여기다 썼어요. p 태그 첫 번째 글자 뒤에다가 br이라고 하는 태그를 썼어요. 얘가 줄 바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얘가 내려가져요. 태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br 태그를 여러분들이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줄 바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br이라고 하는 거. br 이렇게 쓰면 줄 바꿈이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줄 바꿈을 어떤 걸로? 태그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 br만 알면 줄 바꿈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간에는 똑같냐? 해보면 되겠죠. p 태그가 이랬으니까. 그러면 얘도 br 한 칸 띄우고 공간 br 또 밑에다가 공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그리고 얘를 세로 고침을 합니다. 느낌상 어때요? div도 동일한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똑같이 br 했더니 두 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p 태그와 똑같은 느낌이죠? 근데 두 개 사용하는 목적이 두 개는 달라요. p 태그는 그냥 그림 보고 div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br 태그를 어느 태그에 넣어도 똑같다는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죠. 아, 그러면 헤더에는 되냐? 궁금할 수 있죠. 그럼 넣어보면 되겠죠. 여기 제목 사이에다가 br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 글자에다 br이 들어갔으니까 내려가죠. 그러면 br 태그는 그냥 하나의 줄바꿈이라는 태그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그러지만 이 br은 남발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얘기했던 헤더, 타이틀 영역 태그랑 p, 그냥 글 쓰는 태그랑 div, 공간을 제어하는 태그랑 이 태그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쓰는 순간 이 태그의 규칙이라는 걸 깨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p 태그에는 br 들어가는 게 맞겠죠? 안 그러면 얘가 줄바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h 태그도 가능하죠? 걔도 줄바꿈이 필요하면 넣어야 돼요. 근데 div에는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니까 공간 속에 뭔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우리의 테트리스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div에다가 이 br이라는 태그를 쓰거나 이런 글자 쓰는 거는 최대한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써도 상관없지만 그거를 잘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BR 태그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글 작성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글까지. 줄바꿈이라고 하는 거랑 크기 조절하는 것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하는 용어는 다 할 수 있죠. 요 정도만 알아도. 뭐뭐 알아요? H 태그, P 태그, div. 요것만 알고 그 다음에 줄바꿈이라는 BR 태그까지만 알면 기본적인 여기 글 작성하는 데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자, 여기서 좀 더 재밌게 한다면 HR이라는 태그도 있어요. 얘도 약간 BR과 느낌이 똑같죠. BR, HR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셀로 고치면 줄 생깁니다. 그러면 중단점 같이 영역 제어하기 위해서 많이들 씁니다. 이거 HR 한 줄 쭉 미는 거. 그럼 BR은 뭐예요? 빈 공간 하나 밀어주는 거라면 HR은 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단락단락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 태그 몇 개 지금 했어요. H, P, div, br, hr 딱 5개만 알면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메모장에다가 글 적는 것처럼 충분히 작성을 하겠죠, 이 정도면. 네, 이제 정적 파일은 이 웹 서비스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 파일은 이제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파일을 하나 만든다.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index html이라고 만약에 만든다면 이제부터 여기 옆에 있는 이 화면이 사라집니다. index라고 하는 html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사라지죠. 자, 그러면 이 위치에 저 주소는 어떤 주소를 바라보고 있는 주소예요? index html이라는 방금 전에 만든 이 파일이 기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이 만약에 없다면 아까처럼 목록이 보이는 거예요. 목록. 근데 index html이라는 파일을 만드는 순간 그 목록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목록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파일을 지우시면 됩니다. 리네임이 아니고 지우고. 네. 지금 현재 지워졌죠? 파일을 지웠어요. 이 위치에. 얘를 새로 고침하면 다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디폴트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매번 그 위치에 갈 때 그 위치의 디폴트 페이지 이름은 뭐다? index html입니다. 요건 웹서버의 기본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뒤쪽 통계 쪽으로 가더라도 이 index라고 하는 이름과 디폴트 페이지라는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소에 내가 어떤 파일이다 라고 안 써도 읽어지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 이름은 원래는 index html인데 그 파일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다면 지금처럼 웹서버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인덱스가 아닌 다른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네, 테스트 html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도 동일한 html이죠. 이름만 인덱스가 아니고 테스트예요. 자, 얘를 만들고 새로 고침하면 그냥 목록만 나올 뿐 하면은 이상이 없죠. 자, 그만큼 index html은 강력한 기본 페이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저기다 연습을 할 때 index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못 봐요. 만약 이 화면이 필요하시면 index html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언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웹서버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를 못 듣고 나중에 이 화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은 뭐를 안 드는 거예요? index html이라는 기본 페이지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HTML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미 파일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숨어있는 파일 Git도 보입니다. 왜? GitHub하고 연결시켰으니까. 그래서 총 3가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각각 누르면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안에 내용이 나오죠? 다시 HTML 뭐 안에 넣은 게 없으니까 화면은 뜨죠? 네. 자, 기세 한번 가볼게요. 기세도 안에 뭔 내용이 엄청 많죠? 네,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탐색기처럼 이동할 수 있어요. 웹서버인데 이동되잖아요. 클릭 이벤트로. 그죠?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또 웹페이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 건 인덱스 HTML이라는 기본 페이지 이름을 아셔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러면 여기 테스트 HTML이라고 하는 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위에 주소가 바뀌었죠. 주소 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폴더 이름 다음에 파일명이 나왔죠. 네. 그래서 파일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정적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파일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git을 클릭하면 얘는 뭐예요? 뒤에 뭔가 하나 더 붙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뒤에 또 다른 파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경로를 찾아가라는 뜻으로 슬래시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경계는 뭐예요? 폴더와 폴더 사이는 경계 라인이 슬래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URL 주소, 저기 위에 들어가는 이 주소의 구분자는 슬러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슬러시는 뭐와 뭐 관계? 폴더 속의 폴더, 폴더 속의 폴더 이렇게 들어갈 때 depth라고 하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 걔를 표현할 때가 슬러시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붙어 있는 건 뭐예요? 로컬 호스트의 슬러시 이 부분은 뭘까요? 얘는 루트 패스라고 해요. 제일 시작하는 위치.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요? htdocs 여기 폴더 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로? 만들어져 있는 경로대로 찾아간다는 주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URL이라는 주소예요. 그래서 이 주소 관계 지금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시는지.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든 이유예요. 여기다 폴더 하나 만든 이유가 이런 식으로 주소가 찾아가진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또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이 주소 만들어지는 거를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화면을 만들더라도 화면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 위치까지 이렇게 찾아가는 주소인데, 네, 이 주소를 이해가 안 되면 절대 화면에 띄우는 방법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셔라. 그러면 제가 지금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디폴트 페이지 이름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위에 만들어져 있는 경로 URL 주소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요거 알려드린 거예요. 2가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런 화면인데 테스트 화면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랑 비슷하게. 자, 그러기 위해서 웹 서비스에 파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얘는 페이지 HTML 1번이라고 해요. 페이지 1번 HTML이라고 하나 만들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텍스트 HTML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 HTML에서 페이지 1번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우리가 기능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HTML과 HTML을 이용해서. 옆에 보이는 이거 말고 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시키게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둘 다 HTML이라는 문법을 넣어야겠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태그라는 걸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HTML이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죠? 네, 우리는 5를 쓸 거예요. 그래서 5. 그럼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얘를 좀 넓혀가지고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자, 여기에서 en이 있는데 en은 영어예요. 우리는 한국어를 해야 될 겁니다. KO. 네.
한국어니까 코리안이라고 해서 KO. 그 다음에 네, 이 메타 들어가는 거 이게 뭔지 알죠? 한글 깨지지 말라고 넣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디스플레이 맞춰가지고 몇 대 몇 비율로 보여줄 거냐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페이지인지 위에 타이틀 넣는 거죠. 네, 여기 타이틀에다가 얘는 테스트니까 테스트를 쓸게요. 그리고 요거 저장. 그러면 옆에도 똑같이 HTML하고 O로 하나 만들고 EN 부분을 KO로 만들고, 뭐 물론 얘는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있으니까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옆에처럼 페이지 1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 상태는 뭐예요? 타이틀로는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페이지가 전환이 되면.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에서 세로 고침을 하면 두 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페이지 1 갔을 때 타이틀이 여기 페이지 1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백하고 테스트 HTML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테스트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타이틀로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부분이에요? 하얀 이 부분에 뭔가를 넣어야겠죠. 자, 그걸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테스트에서 페이지 1로 이동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는 클릭 이벤트겠죠? 자, 클릭인데 어디로 가는 클릭 이벤트예요? 어떤 주소로 링크해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링크의 기능을 넣을 수 있는 A 태그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A 태그. 자, A 태그는 링크 태그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안에 속성이 보시면 엄청난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href라고 하는 URL 주소를 넣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법칙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위에 우리가 만드는 저는 주소를 넣는 거예요. 주소. 자, 그러면 여기 어디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럼 태그 사이에는 페이지 1이라고 쓰면 일단 이렇게 만들고 텍스트 쪽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죠. 페이지 1. 자, A 태그와 A 태그 사이에다가 썼을 뿐인데 글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밑줄까지 들어갔죠. 링크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손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A 태그인데 얘는 링크예요. 어디로 보내는? 내가 특정 주소로 보내는. 자, 그럼 현재 상태면 얘는 클릭하면 어디 갈까요? 현재 href에 뭘 넣지 않았어요. 그럼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무런 이동을 안 하죠. 이유는 여기에 어떤 값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꾸며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 화면에서 다른 걸 안 갈 거면.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옆에 쪽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페이지 이름을 씁니다. 물리적으로. 자, 근데 요거는 그냥 페이지 파일명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파일명이 이 테스트 HTML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경로에 있다면 주소가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앞에 주소를 다 쓰셔야 됩니다. 왜? 그쪽으로 찾아가야 되니까. 그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때요? 같은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저장하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르게 바꾼다면 현재 페이지 1번은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폴더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 위치에. 그리고 네, 템프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똑같이 페이지 2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은 현재 어디 있어요? 페이지 1과 테스트 HTML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하위 폴더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주소 값이 바뀐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테스트에서 만약에 페이지 1과 동일하게 2를 링크하는 주소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여기 단순하게 2라고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뭐 넣어야 된다? 앞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폴더를 찾아가서 그 하위에 있는 파일을 찾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템프 슬러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폴더 주소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뒤로 백해서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현재 페이지 2가 생길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이동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인 거고 위에 주소도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 전환할 때 사용하는 게 A 태그고, A 태그로 사용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경로. 그 파일이 있는 경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위치까지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 주소를 만드는 거는. 그래서 A 태그를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시고, 지금 요거를 한번 보셨으니까, 지금 저는 어디에 뭘 안 넣었어요? 페이지 1번하고 페이지 2번에는 이 A 태그에 대한 기능을 안 넣었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페이지 1번과 2번에다 넣어서 서로서 페이지가 저장되고, 페이지 1번에서는 페이지 2번 쪽이나 테스트 쪽으로 이동되게 만들고, 페이지 2번에서는 페이지 1번과 테스트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기능을 구현해 보세요. 자, 요거는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페이지 1번과 페이지 2번은 서로 다른 경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스트 쪽에서 했던 이 A 태그와 동일한 링크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그럼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이 넣고, 자, 그러면 얘는 페이지 1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 페이지가 테스트로 가야겠죠? 얘도 테스트로 가게 만들고, 얘도 테스트로 보냈고, 얘는 1번이고, 얘는 페이지, 얘를 1번으로 보내고, 똑같이 할게요, 여기. 여기는 테스트로 보내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뀌는 부분은, 위에는 여기에 그대로 가면 되겠죠? 페이지 2니까. 이 주소로 가면 돼요. 근데 문제되는 건 누구냐 하면, 여기 페이지 2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써볼게요. 페이지 1번으로.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저장하고, 텍스트 쪽에서 페이지 1번에서는 어딜 가든 잘 작동할 거예요. 어딜 가든. 그죠? 네, 여기가 어디죠? 네, 페이지 2번. 자, 근데 페이지 2번에서는 테스트나 페이지 1번 갈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좀 더 키워서 확대하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가 나오죠. not bound라고 하는 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뭘 보면 돼요? 위에 주소 값을 보시면 돼요. 이 주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웹 서비스 다음에 템프라는 폴더 한번 거쳐서 테스트 HTML을 만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폴더 속에 있지 않잖아요. 뭐가? 테스트 HTML이.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템프라는 경로를 지워줘야 된다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야 가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전 쪽으로, 그러니까 전 폴더로 가라는 의미로 점점 슬러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소를 다 쓰는 겁니다. 이 주소가 뭐예요? 루트에서부터 페이지 1번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점점으로 처리한 거랑 루트에서부터 경로를 쭉 찾아가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자, 얘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현재 위치가 테스트니까 페이지 2번에 가서, 자, 테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테스트 가겠죠? 자, 페이지 2번에 가서 요번엔 페이지 1번 가볼게요. 가죠.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전 단계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경로로 이동할 때는 이 두 개로 찾아가는데, 위에 이 방법은 현재 있는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앞에 폴더가 더 있으면 점점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머리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그렇죠? 간단하게 바로 전 폴더로 가는 거면 점점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복잡하게 트리로 막 구성되어 있는 경로면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아래 건 뭐예요? 루트라는 거죠. 그거는 이 앞에는 뭐예요?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은 뭐예요? IP였죠. IP는 뭐예요? 이 서버에 접속하는 인터넷 주소죠.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에서 그 부분을 생략한 루트, 슬러시의 루트라고 했잖아요. 여기 위치가 어디였어요? 아까 인덱스 파일 있던 그 위치였잖아요. hdocs라는 그 위치. 거기서부터는 찾기가 쉽겠죠. 오너 폴더 밑에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래 거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윗 방식보다는 아래 방식. 루트에서부터 찾아가는 걸로 절대 경로로 찾아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파일을 찾아갈 때 주소 값을 사용할 때는 아래에 보이시는 지금 드래그 되어 있는 이 주소 값 절대 위치로 루트에서부터 찾아가게. 요건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할 수 있죠. 왜? 그 위치는 아는 거니까. 네. 자, 그럼 여기 이 화면에서 요거를 좀 더 이쁘게 바꾸기 위해서는 CSS라고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얘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헤더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로 등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등록해서 이 안에다가 채워 나가는 거.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죠. 여기에 속성값으로 스타일이라고 줘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이름이죠. 스타일. 맞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어디에? 하나의 HTML에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 파일을 하나 만들고, 얘가 테스트니까 테스트 CSS라는 확장명을 가진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내용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 헤더 쪽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쓰는 방법, 태그에 각각 속성으로 스타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개별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CSS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좀 더 배우면서 사용을 하겠지만, 이 파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회사에 가보면 퍼블리셔들이 만들어 줍니다. 이 CSS에 관련된 건. 그러면 이 CSS에 대응하는 태그도 있겠죠. 이런 태그들. 태그한테 스타일, 그러니까 이쁘게 만들었을 거니까 개상도 있겠죠. 네, 그런 애들이 같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도 누가 준다? 디자이너 쪽에서 퍼블리셔로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과정에는 여러분이 다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일단은 이 CSS 관련된 요거는 나중으로 밀겠습니다. 지금은 필수가 아니에요. 왜? 파일 하나 더 만들면 여러분들 헷갈리죠. 왜? 파일 이동 하면서 계속 색깔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태그에 어떤 디자인을 입힌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다가 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택자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데, 기본은 태그 이름입니다. 자, 만약에 A 태그한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쓰는 건 중괄호로 열고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엄청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안에다가 속성값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컬러를 좀 바꿨으면 좋겠죠.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선택하면 돼요? 색깔인 거니까 컬러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미리 보기가 나오죠? 이 에디터는 네, 저는 네, 밝은 색깔로 안 가고 어두운 색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밑에 거 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를 새로 고침해 볼게요. 색깔 바뀌죠?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요 내용을 어디에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넣을 수 있다는 거겠죠? 같은 거니까 스타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한테 주는 거잖아요. 태그 전체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안 주고 얘한테만이라고 하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넣고 요 첫 번째 것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코드는 똑같아요. 지금 위에서 쓴 거랑 아래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안에 넣는 거. 개별 태그한테 스타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위에도 있는 이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연 어떤 색깔이 제일 우선으로 적용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한 페이지에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건 궁금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에서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된다 라는 개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면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화면을 새로 고침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적용이 됐는데 어디가 제일 대장 같아요? 제일 1등 되는 것 같아요. 태그에 직접 넣은 게 1등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색깔을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전체한테 준 거는 뭐예요? 페이지 2번한테 들어갔던 색깔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1번이 색깔이 지금 어때요? 내가 직접 속성을 넣었던 이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태그에 직접 준 게 제일 1등이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 1순위. 위에는 2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CSS 할 때 3순위 대상이 누군지 하시면 됩니다. 그쵸? CSS는 지금 안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뭐를 먼저 하시면 된다고요? 태그에 직접 넣은 게 바로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스타일 넣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강압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얘가 무조건 1순위야 라고 해서 느낌표 넣고 요 녀석을 씁니다. 자, 그럼 얘를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태그의 색깔이 들어가 있지만 위에 정의한 스타일이 우선순위로 바뀌었죠. 자, 요게 강제로 우선순위 1등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요 코드. 그래서 요렇게 적용하시면 또 스타일을 또 다르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갔을 때 디자이너가 CSS를 주잖아요. 그러면 안에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런 코드가 간혹가다 보일 때도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강제로 하나로 통일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요 코드는. 근데 보통은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